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진학지원단 회장을 맡고 있는 기대현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입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좋은 대입정보가 많이 있으니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대입 관련 강의 중에서 저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주요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각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축소되고 수능 위주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확대됩니다. 셋째, 수능제도가 개편되어 선택형 수능이 실시됩니다. 넷째,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진로선택 과목 절대평가 성적이 올해부터 처음 적용됩니다. 다섯째,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예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학대학 학생 선발이 학부 모집으로 전환되어 전국 32개 대학에서 1,578명을 선발합니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과와 대학의 입가율이 많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소개서가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학생부 기재 내용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교사 추천서가 올해부터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넷째, 적성고사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이 10%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끝으로 소리평가와 면접평가에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 개선 내용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1번과 2번 문항이 통합되어 1개 문항이 되었고 3번과 4번 문항의 글자 수는 각각 8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학별 자료문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항목별 개선 내용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상 기록이 한 학기당 1개, 즉 총 6개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학기별 어떤 수상을 반영할지는 개개인이 계열, 희망학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상체에 진로활동이 있는 진로 희망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특, 자수도 등에서 진로 희망 사유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 반영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로선택 과목 선정 반영이 현행 9등급제에서 ABC 성취도가 반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4년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소 감소하였고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주요 대학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고 지역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살펴보면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울 소재대학의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천대, 수원대 등 적성고사 폐지대학이 논술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24개 대학을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분류하여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보면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신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을 살펴보면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에 대한 것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고른기회 전형은 전년 대비 5,94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농어촌 전형이 상당수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고른기회 전형에서도 농어촌 전형 학생을 함께 선발하고 있으니 대학별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실시대학입니다. 논술 전형 실시대학은 총 36개 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주요 대학 대부분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국립대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만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적성고사를 운영한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작년과 올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의 논술 전형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 상위권 대학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수능 최저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보통 수능 최저 등급은 국수 영탐 중 2개 합 4, 3개 합 6등급으로 대학과 학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과 주요 변화를 개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인의 변화를 상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